안녕하세요, 오리공주TV입니다. 이번 리뷰는 소나타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소나타 센시어스입니다. 과거 터보라 불렸던 이름 대신 센시어스라고 멋지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소나타 DNA 시리즈 중에서 가장 스포츠성이 짙은 센시어스를 시승했습니다. 주말을 이용하여 소나타 센시어스의 성능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속초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고속도로에서 소나타 1.6 터보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소나타 센시어스는 일반적인 소나타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소소한 포인트로 센시어스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디자인 차이는 아니지만 스포츠성이 강조된 모델이다 보니 디자인에서 노멀보다 강렬한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사실 소나타 DNA8의 디자인은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소나타 DNA 중에서 센시어스의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전면에 큼지막하게 위치한 파라메트릭 듀얼 패턴의 그릴은 스포티하면서도 과하지 않은 모습으로 소나타에 잘 어울리는 느낌인데요. 범퍼의 프런트 스커트 역시 더욱 스포티한 모습이며 블랙으로 도색 처리되어 있어 더욱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히든 데이라이트로 더욱 독특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데요. 네발의 LED로 인하여 야간 시인성은 좋은 편이었습니다. 가로등 없는 시골길을 달릴 때 광량이 멀고 넓게 퍼져서 아주 좋더라고요. 요즘 현대자동차에서 출시되는 여러 모델에 이렇게 현대마크가 아크릴로 되어 있는 걸 본 적 있으시죠? 바로 HD의 A라 부르는 반자율 주행 기능의 센서입니다. 소나타 센시어스의 전장은 4900mm이며 전폭은 1860mm, 전고는 1445mm이며 휠 베이스는 2840mm, 공차 중량은 1469kg입니다. 휠 디자인은 휠을 닦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18인치인데도 꽉 차 보이며 투톤으로 되어 있어 입체감이 좋습니다. 피렐리 피제로 타이어가 장착되었으며 사이즈는 235/45R18입니다. 사실 소나타 센시어스의 후면 디자인은 날카롭다는 것이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국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눈길을 끄는 것 같습니다. 블랙 컬러로 더욱 스포티한 디퓨저와 한쪽에만 위치하지만 멋지게 디자인된 머플러가 스포티함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소나타 센시어스 시승차는 햄턴 그레이라는 특이한 컬러였는데요. 국산차에도 이렇게 다양한 컬러를 선택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센시어스랑 정말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드네요. 브라운 블랙 투톤의 구성으로 더욱 고급스러운 느낌이 가득한데요. 요즘 현대자동차가 추구하는 디자인 포인트가 잘 적용된 느낌입니다. 사실 요즘 패밀리룩 디자인으로 비슷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지만 소나타의 실내 디자인은 안정적이면서도 깔끔합니다. 보스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되었으며 윈도우 버튼도 베이지 컬러로 더욱 퀄리티를 챙긴 모습이네요. 시승 차량은 소위 말하는 풀옵션이 많기에 버튼도 꽉 들어차서 차선 유지 기능 및 오토 스탑, 트렁크 버튼 등의 버튼이 존재합니다. 포스포크 스타일의 독특한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은 그립감도 괜찮은 편이었으며 버튼의 구성은 현대 자동차의 여느 모델과 다르지 않습니다. 패들 시프트가 존재하기에 스포츠 감성을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풀 LCD 타입으로 된 계기판은 다양한 정보를 찾기에 시인성도 좋은 편이었으며 UI도 깔끔하고 드라이브 모드별 디자인이 달라져서 화려함과 기능적인 부분 둘 다 챙긴 모습입니다. 10.25인치의 중앙 모니터는 터치도 가능하고 UI가 깔끔하여서 시인성도 좋은 편이라 주행 중에 사용하기에도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과거 플로팅 타입의 디자인보다 더 깔끔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투존 독립 에어컨 시스템으로 중앙 LCD를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이얼과 버튼의 적당한 조합으로 사용하기 어렵지 않더라고요.
중앙에는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 셀렉트와 어라운드 뷰 카메라와 파킹 어시스트, 센서의 버튼이 존재합니다. 요즘 팰리세이드로 한참 이슈가 있었던 버튼 방식의 SBW 버튼 기어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만족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기어 레버 대신 직관적인 버튼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시트 포지션은 중형 세단의 정석답게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일상에서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더욱 만족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2열 시트는 정말 넓다 못해 동급을 넘어서는 광활함을 보여주는데요. 수입 브랜드의 대형 세단도 이렇게 공간을 뽑아내긴 쉽지 않죠.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도 레그룸은 아주 넉넉하다 못해 누워도 될 정도로 편안합니다. 젠틀맨 스위치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워크인 스위치는 조수석을 측면의 버튼으로 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릴렉션 컴포트 시트 기능은 무중력 시트 느낌으로 편하게 포지션이 변경되는데 괜찮은 기능 같습니다. 수동이지만 2열 시트에는 선쉐이드가 존재합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도 되고 태양열을 가릴 수 있기에 괜찮은 편의 장비죠. 디자인의 영향으로 인하여 레그룸만큼의 넉넉함은 아니었던 헤드룸 공간입니다. 그래도 부족함은 없는 느낌이네요. 전동으로 움직이는 후열 커튼은 2열 시트의 동승객들의 머리와 목을 뜨겁지 않게 해주기에 괜찮은 기능입니다. 후진 기어로 바꿨을 때 자동으로 커튼이 내려가는 그런 센스도 겸비했습니다. 요즘 현대자동차의 여러 모델에 적용되고 있는 히든 트렁크 버튼은 센스 있게 잘 구성된 것 같습니다. 현대마크 위쪽을 살짝 눌러주면 트렁크 도어가 작동됩니다. 소나타 센슈어스의 트렁크 공간은 약 510리터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쿠페처럼 날렵한 C필러 라인을 가지고 있기에 트렁크 공간에서는 약간 감내를 한 느낌이 드네요.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배기량이 높은 차량을 선호하긴 했습니다만 요즘은 그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연흡기 엔진뿐만 아니라 터보 엔진으로 인하여 배기량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배기량이 더 높은 자연흡기 엔진에 비해 출력이 더 높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차량을 선택하게 되었고 배기량이 낮은 차들은 출력이 약하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소나타 센슈어스는 가솔린 싱글 터보 1591cc로 최대 180마력과 27.0kgm의 토크를 냅니다. 소나타 2.0 가솔린 모델은 자연흡기 엔진으로 최대 출력이 160마력인 것에 비하면 배기량은 300cc나 낮음에도 불구하고 20마력이 더 높습니다. 사실 소나타 2.0 가솔린의 성능은 큰 포인트가 없이 노멀한 성능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노멀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다만 콕 집어서 강렬한 느낌이 없을 뿐이죠. 소나타 센슈어스는 2.0의 노멀함 대신 조금 더 즉각적인 반응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게 큰 장점입니다. 소나타 센슈어스의 제로백입니다. 약 8.5초대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소나타 센슈어스의 HDA 반자율 주행 보조 기능은 꽤 안정적인 느낌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이 되더라고요. 고속도로에 오를 일이 좀 있었는데 고속도로에서는 정말 편한 주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RMDPS가 적용되어 스티어링 휠 감도는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민첩하면서도 고속에서도 안정적이라 편하게 주행할 수 있었습니다. 8단 변속기를 적용하여 전보다 더 똑똑한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DCT가 적용된 것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소나타 센슈어스에는 연속 가변 밸브 듀레이션 CVVD 기술이 적용되었는데요. 밸브의 개폐 시간을 제어해서 엔진 속의 연료 연소 과정을 최적화하며 열 에너지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연비 효율과 성능 모두 챙긴 기술입니다. 소나타 센슈어스의 공식 연비는 리터당 13.2km인데요. 연비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주행했을 때는 리터당 10km 정도였으며
정속 주행에서는 공식 연비 이상의 수치가 기록되었습니다. 주차를 하고 비좁을 때는 스마트 키를 통해서 차를 전진 및 후진할 수 있습니다. 이거 꽤 유용한 기능이죠. 두루두루 장점이 많이 느껴졌던 소나타 센슈어스는 2.0 터보가 나오면 어떨까 싶은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2.0 가솔린보다 100만원 정도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젊고 스포티한 것을 추구하는 분들이라면 소나타 센슈어스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됩니다. 2.0 가솔린보다 성능도 더 만족스러운 데다 디자인이 더 멋지잖아요. 현대자동차 소나타 센슈어스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